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8주차 수업이고요.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챕터 7 반복 실행을 명령하는 반복문입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은 C 언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C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코딩이란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을 배웠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그런 조금 기초적인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논리성이 가미되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면 앞으로 다루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으면 학생들이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웬만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논리성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부터는 너희가 컴퓨터를 가지고 직접 코딩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코딩되어 있는 코드를 가지고 이미 짜져 있는 코드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챕터 7-1 while문에 의한 문장의 반복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는 내가 직접 컴퓨터를 가지고 코딩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가 반복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코딩을 해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요 강의 자료에 여기 반복문의 이해와 while문 적혀있는 이 부분이랑요, 그 다음에 반복문 안에서도 들여쓰기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 두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참고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맥이라는 애플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맥이라는 컴퓨터를 가지고 지금 코딩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맥이라는 것 자체가 윈도우랑은 조금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맥 OS라고 해가지고 또는 뭐 OS X라고 해가지고 윈도우랑은 조금 다른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이때까지 사용했었던 비주얼 C++ 익스프레스 에디션 있죠. 그걸로 코딩하는 거랑은 조금 환경이 다를 거예요. 근데 똑같은 코드를 짜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컴파일을 했을 때는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화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혀 어떤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전혀 무리는 없습니다. 그냥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VC를 가지고 똑같이 컴파일 해가면서 수업을 듣거나 학습을 하면 됩니다. 일단 책에 149페이지에 있는 simplewhile.c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에 대해서 코딩을 할 건데 요거 코딩하기 전에 내가 하나를 저걸 해볼게요. 하나를 그냥 요거랑 비슷하게 요거랑 똑같은 게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다르게 코딩 한번 해볼게요. .c 하고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게 되게 뭐 이렇게 검은색 화면이 보이고 있고 되게 뭐 이렇게 뭔가 키보드를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화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쓰고 있는 VC랑 매우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윈도우에서도 이렇게 작동하도록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C 언어라는 것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을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 이렇게 처음 쓰기 힘든 것들을 굳이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싶지 않아서 VC를 썼던 거고,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때까지 코딩이란 것도 많이 해왔었고, 이걸 가지고 사실은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 있기 때문에, 나는 되게 익숙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고, 나는 뭐 이런 거 쓰기 어렵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뤄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단 VC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똑같은 어떤 코딩에 대한 감을 가지고 나처럼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키보드로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해서 코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컴파일 하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추후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simplewhile.c라는 것을 조금 변형해서 코딩을 해볼게요. include 치고요. stdio.h 이렇게 치고요.
그 예전에 한번 그 내가 공지사항에 한번 남겼었는데 이게 스튜디오 요게 아니고 유벤 스튜디오 요거 studio.h라는 것. 그 다음에 int main void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들어가고요. 이거는요. 참고로 내가 이번 강의 때부터 코딩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내가 코딩하면서 쓰는 스타일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그 메인에서 보이드를 치운 다음에 중괄호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int num은 0 이렇게 치고 밑에 블라블라블라블라 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중괄호를 이렇게 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서는 이렇게 닫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을 써요. 이거는 그냥 내 스타일인 거지 학생들한테 강요할 것도 전혀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편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괄호를 이렇게 쳤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여기서 중괄호를 처음에 시작을 하면 마지막에 중괄호를 닫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중괄호를 닫아줘요. 닫아주고 이 안에 이렇게 엔터를 친 다음에 이 안에다가 int 이런 식으로 뭔가를 쓰는 거죠. 요게 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드라는 것 자체는 가능하면 짧으면 좋아요. 이게 물론 무조건 짧다고 좋은 거는 아니긴 하지만 짧으면 짧을수록 코드 자체의 용량도 줄어들 뿐더러 그 코드를 보는 사람들, 코드를 보고 이러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러한 그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아무래도 코드가 짧으면 짧아서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많은 그 코더들이 코드라고 할까?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 있죠. 요 중괄호 여는 요 부분을 요렇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만들거나 요렇게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요렇게 여기다가 이 안에다가 int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줘도 요거나 전혀 어떤 그 C 언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만들거나 여기 한 칸 띄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요 중괄호 때문에 그 잡아먹는 요 한 줄 있죠. 요 한 줄. 요거는 없앨 수 있잖아요.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을 조금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뭐랄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책에는 그냥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를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얘를 붙여도 되고 띄워도 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일단 내 스타일대로 한번 해볼게요. 내 스타일대로 내가 내 스타일대로 쭉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내 스타일인 거지 학생들의 스타일이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면 됩니다. 봅시다. 쓰고요. 그리고 아마 VC에서는 이 중괄호를 하고 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얘가 이 커서가 자동으로 여기에 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환경은 뭐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Vim 또는 VI 에디터라고 하는 건데 특수한 에디터 그 코드를 짜기 위한 특수한 에디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엔터를 쳤을 때 얘가 커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앞에 띄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엔터를 쳤을 때 바로 첫 번째 칸으로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나 학생들이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int num은 0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내 스타일은 또 이런 것들이 있죠. num에다가 지금 여기 num하고 equal 0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빽빽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너무 빽빽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나 같은 경우는 num에다가 띄워쓰기 이런 식으로 여기를 조금 띄워줘요.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얘기했던 얘는 라인 자체를 한 줄 늘리는 거지만, 라인을 한 줄 늘려버리는 개념이 되지만, 얘를 이렇게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라인이 늘어나거나 하진 않아요. 다만, 내 입장에서는, 내 스타일로는 이것이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눈으로 보기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웁니다. 띄우고요. 그 다음에, while 그 다음에 num 이거는 저건데 그냥 요거는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을 하고 내가 조금 이따가 다른 방식으로 하나 또 작성을 해볼게요. 리턴 제로도 여기다 적어주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쓰이더라도 뭐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게 쓰이더라도 전혀 작동하는 데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프린트 f hello world %d 역/n 하고 num 그 다음에 num 플러스 요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149페이지에 보이고 있는 simple while.c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뭐 학생들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저장을 하고요. 내가 좀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학생들이 그 컴파일 버튼 누르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이 나는 여기서 gcc a.c 이렇게 할 겁니다. 엔터 치면요.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여기 a.out이라고 보이는 요거 있죠. 요 파일이 새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a.out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딱 실행해 보면 헬로 월드 0, 1, 2, 3, 4 옆에 이렇게 숫자가 붙어져 있고요. 요 내용이 지금 페이지 149페이지에 있는 실행 결과 simple while.c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똑같이 친 거고요. 요거랑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요 내용이랑요, 요거랑 비슷한 요거랑 똑같은 작동을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원시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봅시다. b.c include stdio.h 그 다음에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int num은 0 해놓고요. 내가 뭘 할 거냐면요. num은 요거 num 필요 없겠네요.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print f hello world %d n 이렇게 봅시다. 0부터죠? 0부터죠. print f hello world %d n 1 못하네요. print f hello world %d 그 다음에 2 지금 대충 감이 오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world %d 그 다음에 3 print f hello world %d 4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return 0 하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면은 똑같이 실행 파일 만들어지고 얘를 엔터를 쳐도 방금 내가 했던 이거 있죠. 방금 지금 보이는 요 결과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결과는 이거요. 지금 요거를 실행한 결과예요. 근데 요거를 실행하더라도 똑같이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이 hello world 해서 0부터 4까지 주르륵 나오죠. 근데 얘랑요 뭐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뭐가 조금 더 깔끔해 보여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얘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요 방식 같은 경우는 똑같은 printf, 똑같은 hello world가 5번 반복해서 그 쓰여져 있어요. 코드 내에서 이렇게 5번 반복해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어떤 개념 자체는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내가 눈으로 보기에도 얘가 printf나 hello world 얘가 똑같이 보이니까 똑같은 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열이 되니까 눈으로 보기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뭔가 효율적으로 보이진 않고 더군다나 라인이 되게 길어지죠. 헬로 월드가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이 코드 같은 경우는 0부터 4까지 그러니까 5번만 이렇게 반복이 돼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얘가 만약에 뭐 1000번, 10,000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라인 자체가 이 printf hello world라고 적혀있는 이 라인을 1000번, 10,000번 계속 작성을 해줘야겠죠.
근데 그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너무나 뭐 논리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반복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뭐 while문이란 것도 있고 do while문이란 것이 있고 for문이란 것이 있는데 그건 차근차근 설명하기로 해요. 어쨌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while이라고 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은 상태로 이 내부에서 printf hello world 이렇게 해서 printf hello world 요 라인을 딱 한 번만 썼던 경우가 됩니다. 한 번만 딱 썼는데도 지금 똑같이 hello world 0, 1, 2, 3, 4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이 반복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내가 지금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거예요. 지금 내가 그 학생들이 아마 VC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여기 앞에 있는 띄어쓰기 있죠. 요 띄어쓰기. 아마 학생들은 여기서 아니 이렇게 여기다가 중괄호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아마 커서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커서가 여기에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그냥 이때까지 뭐 예제를 풀든 아니면 연습 문제를 풀든 이렇게 앞에 여기 임의적으로 이렇게 일정 칸을 이렇게 띄워서 코드를 짜왔어요. 뭐 물론 학생들이 왜 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뭐 코드가 이렇게 짜여지는구나 그림을 보고 이렇게 똑같이 짰으니까 그냥 이 앞에 띄우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요 얘네들이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왼쪽에 다 붙어 있어도요. 전혀 코드 그 컴파일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결과 나오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근데 왜 우리는 굳이 앞에 이쪽의 부분을 띄우느냐? 자, 다시 띄워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칸을 이렇게 띄웠고요. 지금 뭐 되게 신기하게 뭐 이렇게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쭉 뭐 커서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네 칸을 띄우니까 밑에 있는 것들이 막 이렇게 같이 적용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VI 또는 Vim 에디터라는 그 에디터의 특수한 기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학생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뭔가 코딩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만 알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칸을 띄워줬어요. 그쵸? 요거랑요 지금 딱 봅시다. 지금 요거랑요 뭐가 조금 더 보기 편한 것 같아요. 나는 학생들은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보다는 요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하고요. 요게 조금 더 보기가 편해요. 어떤 차이냐면 지금 여기는 중괄호 있죠, 중괄호가 시작하고 끝나는 요거 내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요 라인의 요 시작점에서 네 칸을 이렇게 띄워줬어요. 그래서 점점 들여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에 들여쓰기 하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중괄호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만큼 네 칸을 여기서부터 한, 둘, 셋, 네 칸을 들여쓰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눈으로 보기가 편하고 나중에 학생들이 코드를 이해할 때 조금 더 편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학생들이 지금 짜고 있는 코드들은 그 내용이 되게 짧기 때문에 크게 인지를 못해요. 근데 이게 코드가 되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앞에 있는 여기 들여쓰기 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코드를 이해하는데 편하다라고 조금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해요. 나중에 학생들 계속 해보면 알아요. 이걸 앞에를 띄우는 게 학생들이 보기 좋은 건지 아니면 안 띄우는 게 보기 좋은 건지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점차 그 뭐랄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C 언어라는 것을 조금 더 잘 다루게 되면서 느끼게 될 거예요.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4칸을 띄웠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4칸 안 띄워도 되고요. 한 칸만 띄워도 되고 2칸만 띄워도 되고 3칸 띄워도 되고 4칸 띄워도 되고 8칸 띄워도 되고 그 조건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구속 조건은 없어요. 꼭 이렇게 띄워야 된다라는 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4칸을 띄우는 게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4칸이고요. 또는 2칸 정도를 띄우는 게 보통입니다. 예. 그래서 나도 똑같이 4칸을 띄우는 것을, 그러니까 4칸 띄우는 것에 내가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그 반복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죠. 그리고 왜 우리가 앞에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건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요. 자, 반복문이라는 것은 아까도 봤던 것처럼 하나 이상의 문장을 2번 이상 반복 실행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문장을 반복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반복문의 종류 중에 while이라는 것, do while이라는 것, for라는 것이 있고요. 반복문에는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로 while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while이라는 거 우리가 그 학생들이 아마 뭐 초중 고등학교 때 그 영어를 배울 때 while이라는 것을 어떤 뜻으로 해석한다고 배웠나요? 아마 대부분이 무엇 할 때라고 배웠을 거예요. 무엇 할 때, 그러니까 while이라는 것에 대한 그 해석을 무엇 할 때, while I do some work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while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무엇 할 때 이해하면 되고, 지금 요 코드 내에서 while하고 뒤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 num하고 num이 5보다 작다. 요거 있죠. 요거를 할 때까지 할 때까지. 그러니까 num이라는 어떤 값이 int라는 자료형으로 선언된 0으로 시작된 0으로 그 초기화된 num이라는 변수가 5보다 작을 때까지 안에 있는 중괄호로 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라라는 것이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의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num이 지금 요 코드 내에서 설명을 하면 num이 0에서 시작을 해서 num++라고 해가지고 계속 값이 0, 1, 2, 3, 4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증가를 하면서 num이라는 그 변수의 값이 1씩 증가를 하면서 그 값이 만약에 그 값이 5보다 작을 때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해 주세요 라는 것이 while 반복문입니다. 그렇다면 num이 만약에 5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조건을 만족을 못 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반복 영역 안에 있는 반복 영역을 진행하지 않아요.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이거를 다 스킵하고, 만약에 num이란 값이 5보다 크다,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는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아까 실행했던 결과가 0부터 4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0부터 4까지는 0부터 4까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0부터 4까지의 이 숫자들은 num이라는 값에 대한 표현이었잖아요. 그래서 num이라는 값이 결국에는 0부터 4까지 변한 상태에서 끝난 건데, 실제로는 여기서 그 num이라는 게 4가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에서 num이 5가 된 상태에서 2위로 올라간 다음에 num이 만약에 5보다 작으냐라는 이런 조건을 만족 못해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반복문을 스킵하고 이 밑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는데 return 0라고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종료해 주세요라는 어떤 명령문을 받아들여가지고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설명했던 것들 내용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은 한번 다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고요. 결국에는 num이라는 어떤 변수가 0에서부터 5까지 변하게 될 건데, 플러스가 이 뒤에 있어서 5까지 변하게 될 건데, 쭉쭉쭉 변하다 보니까 num이란 값이 4일 때까지는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반복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실행을 했었는데, num이란 값이 딱 5가 되는 순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스킵해서 넘어갔어요. 그런 것이 while문이라는 반복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그 코드 같은 경우는 중괄호 안에 printf 그리고 num++라고 해서 라인이 지금 두 개가 적혀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필수적으로 중괄호를 열고 그 두 라인을 작성을 하고 중괄호를 닫는 형식으로 작성을 해 그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여기 num++ 요거 없고요. 요거만 만약에 반복한다. 요거만 반복한다고 했을 때는 중괄호 없이도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이렇게 사용해서 중괄호 열고 닫고가 없는 형태로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 말고 이렇게도 가능해요. 지금 num++를 얘는 이 안에다가 넣어놨거든요. printf라고 해서 이 안에 num++를 잡아놔가지고 printf라는 어떤 그 함수를 실행하면 자동적으로 num++가 진행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printf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냥 콤마를 하고 뒤에다가 num++를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num++가 이 뒤에 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작성했을 경우에는 얘도 그렇고 지금 라인이 하나죠. 반복 실행되는 라인 하나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있었던 중괄호, 이렇게 중괄호로 쳤던 이 부분이 얘가 없어도 코딩을 하거나 아니 그 컴파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해했죠? 하고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 요거에서 보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얘는 들여쓰기 하지 않은 것, 얘는 들여쓰기를 한 건데, 딱 보기에도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이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while문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되는 건지도 눈으로 보기가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들여쓰기를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들여쓰기를 할 때 요 칸을 두 칸으로 하냐, 세 칸으로 하냐, 네 칸으로 하냐, 요거는 학생들의 스타일에 맞게끔 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while문의 구성과가 실행 흐름에 대한 세세한 관찰이라고 해서 책 페이지 어디서부터냐고 하면은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내가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거, 책에 있는 그림 7-1, 7-2, 7-3, 7-4 요 내용이고요. 참고로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그려져 있고, 이렇게 사각 형태로 그려져 가지고 화살표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플로우 차트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는 굳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더 원시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플로우 차트를 그린 다음에 전체적인 코드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긴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이런 플로우 차트를 자주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형태가 조건에 따른 흐름의 분기다, 아니면은 요 네모가 문장 또는 연산의 실행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while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 할 때라는 것이었고, 그 조건이 요 괄호 안에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가 여기서는 num이라는 변수가 3보다 작을 때 요걸 실행해 주세요. 그래서 요 반복 조건, 요거를 우리는 반복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소괄호 열고 닫고 하는 요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이 반복 조건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얘가 만약에 진짜다. if 만약에 num이 3보다 작은 건가? 라는 질문에 그렇다, 참이다라는 결과가 된다. 결과가 나오면은 반복 능력을 이렇게 실행을 하고요. 돌리다가, 그러니까 이 반복 조건이 계속 참일 때까지 쭉 돌다가 만약에 반복 조건이 참인가라는 물음에 거짓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반복식 영역, 요 안에 있는 반복 영역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while문에 대한 플로우 차트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한번 해볼래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구단 있죠.
구구단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걸로 봅시다. 그러면 7일은 7, 7일은 14, 7, 3은 21, 7, 4는 28 해가지고 단은 7단 요 부분은 똑같은데 뒤에는 요거 있죠. 1단부터 9단까지 요거 단이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1부터 9까지 바뀐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내가 굳이 printf를 이용해서 9번의 라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걔를 printf 이런 식으로 그냥 한 줄로 만들고 대신에 while을 써가지고 num이라는 값이 1부터 시작했는데 1부터 9까지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num이 10이면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9단까지를 돌리기 위해서 num이 10보다 작으면 그러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while문을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요 내용을 실행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num이 10보다 작으면이라는 조건을 부여해 줬습니다. 이 9단이라는 그 개념이 그 뭐랄까 반복문을 이해하는데 되게 특화되어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책이나 아니면 강의 자료를 보고 따라 한번 써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이게 반복문이구나. while문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무한루프라는 게 있어요. 무한루프라는 거를 내가 코드에서 한번 보여줄게요. 무한루프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아까랑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뭘로 보여요? 뭔가 값이 계속 올라가죠. 아까는 헬로월드에서 0, 1, 2, 3, 4 하고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지금은 막 값이 올라가요. 그쵸? 막 값이 몇이죠 이게? 278만이고 막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걸 우리는 무한루프라고 부르거든요. 무한루프가 뭐냐면 루프죠, 루프. 루프가 뭐예요? 루프는 이런 거죠. 루프는 아이고 미안해요. 루프라는 건 이런 거죠. 루프라는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회전하는 어떤 건데 얘의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무한 루프라는 거는 이걸 한 바퀴 돌고 이렇게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계속 무한하게 이렇게 도는 거를 무한 루프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while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건을 줘가지고 만약에 num이라는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 안에 있는 반복 그 구문을 실행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은 무한루프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while 해서 1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는 false에 해당하는 숫자가 0이고, 그리고 true에 해당하는 숫자가 1이었잖아요. 그래서 얘가 while 해서 이것이 true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 소가력 안에 있는 내용은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while문을 계속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 이 num이라는 값이 플러스에서 num 값이 계속 증가를 하더라도 그거랑 완전 상관없이 그냥 이 while문 자체는 항상 참이 되어서 while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어떤 조건은 여기 있는 이 조건을 계속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while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런 반복문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무한하게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에서 출력되고 있는 값이 이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한 루프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는 인피니티 루프라고 부르나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라고 부르게 되고 추후에 아마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브레이크라는 그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 루프를 계속 돌고 있을 때, 이 무한 루프를 깨뜨리고 바깥으로 빠져나오게끔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브레이크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무한 루프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while문의 중첩이라고 해서 while문 안에요. while하고 중괄호 이렇게 열고 닫은 상태에서 이 안에다가 while문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while 집어넣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이런 식으로 while문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while문의 중첩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다중 와일문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와일문이기 때문에 바깥쪽 와일문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안쪽에 있는 이 와일문을 안쪽 와일문이라고 해서 와일문이 겹쳐져 있다. 그래서 와일문의 중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이 와일문 있죠. 요 와일문의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다가 얘가 만족되는 순간 빠져나오게 되고요. 빠져나왔는데 그 빠져나온 결과가 또다시 와일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문에서 그러니까 요 와일문을 다시 한번 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에서 루프를 막 돌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끝나서 바깥으로 나왔더니 이 바깥에서 루프를 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일문의 중첩이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이거는 학생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봅시다. 같이 작성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봅시다. 책에는 몇 페이지냐고 하면은 책에 156페이지에 있네요. 156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include do.h 쓰고요. int main void 쓰고요. 그 다음에 int comm이 그 다음에 int is는 0 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변수의 이름이 세 글자잖아요. cur로 세 글자고 밑에는 is에서 is에서 두 글자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equal 있는 요 위치가 얘는 여기가 돼서 조금 보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얘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얘는 한 칸 띄우고 여기를 두 칸 띄워가지고 고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코드를 짤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랑요. 잠깐만요. 자, 지금 이거랑요. 그 다음에 이거랑요. 뭐가 더 깔끔해 보여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조금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요거요.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while문. 그리고 그 책에는 while문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 나는 그냥 띄우는 걸 더 좋아해서 여기다 띄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해주고요. return 0 해주고요. 앞에 들여쓰기 해주고, 안에다가 심어볼게, 내용을. 1. 그리고 while is는 1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printf %d 곱하기 %d는 %d 그리고 cur is 곱하기 is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is 이렇게 쓰면은 된 거죠. 봅시다. 코드가 잘 돌아갈지. 컴파일은 잘 됐고요. 그러면은 쭉 뭔가 이상하죠? 지금 보고 있으면은 뭔가 계속 바뀌긴 바뀌는데 앞에 있는 거 얘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요거는 1, 2, 3, 4, 5, 6, 7, 8, 9까지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2라는 값이 계속 안 바뀌죠. 그러니까 2단에서 계속 무한루프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수정을 해볼게요. 뭐가 뭐가 이상해졌냐 하면은 요거네요. 요거는 만족을 했어요. 요거는 is라는 값은 1부터 시작해서 계속 플러스로 값이 올라가면서 시작이 되는데 저게 되는데 바뀌는데 cur 커리라고 불리는 요 변수는 그냥 여기서 처음에 2라는 값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밑에 뭐 cur 플러스로 나왔던 그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는 여기다가 cur 플러스 조건을 한번 추가를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9구단 9 곱하기 9는 81까지 정확하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오타를 하나 냈네요. 요거 오타를 하나 냈어요. 요걸 오타를 냈고 눈으로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띄워쓰기를 하고요.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해서
2단부터 9단까지 화면에 잘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Y문에 대한 내용은 설명이 끝났습니다. Y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 조금 이해가 안 가면요. 잘 한번 이거 이해가 안 가면 바깥에 있는 Y문 생각하지 말고 요 안에 있는 Y문만 처음에 생각을 해봐요. is라는 어떤 is라는 변수가 처음에 여기서 1이라는 값을 적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1에서부터 어떤 값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건데 이 값이 만약에 10보다 같거나 크다 이면은 이 Y문 이 안에 있는 이 Y문을 들어가지 않겠죠. 그렇게 될 거다. 그러면 이 Y문을 쭉 계속 돌다가 is가 10이 되는 순간 Y문을 빠져나갈 거고 그때 cur이라는 변수가 플러스로 값이 커질 거다. 한번 커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 cur이라는 값도 만약에 10보다 작거나 크다 그런 조건이 되면은 이 Y문조차 여기 있는 이 바깥에 있는 이 Y문조차 끝나게 되겠죠. 끝나고 리턴을 받아서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그런 스토리로 그런 순서로 조금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챕터 7-2 두 while문에 의한 문장의 반복입니다. while문 아까까지 설명했던 거에서 두라는 것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가미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while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두 while문이랑 while문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딱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두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하거든요. 헬로 월드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두가 앞에 이 중괄호 앞에 붙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가 끝나고 난 다음에 while문이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일단 코드를 쭉 실행하다가 둘을 만나면 무조건 이 중괄호 열고 닫고 한 요 내용 반복되는 영역 요거는 무조건 적어도 한 번은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딱 시키고요. 요까지 딱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조건에 대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조건 while num이 3보다 작으면 다시 한번 실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는 여기다가 while을 적어가지고 처음부터 조건의 어떤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여기 안에 있는 그 반복되는 영역 있죠. 이 부분을 이제 계속 실행을 했는데 두 while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한 번은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거쳐가지고 printf랑 num++ 요거는 실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반복 영역을 다시 실행할지 어떨지는 여기 while문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딱 요거만 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요. while 해가지고 num은 10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것을 실행해라. 그리고 얘는 do 해서 쭉쭉 해주고 그것이 while num이 10보다 작으면 이라고 해주는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이거 두 개 다 얘랑 똑같은 개념으로 프린트F의 결과를 보면 똑같이 나오는데 얘랑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얘는 while로 시작했다. 얘는 do로 시작했다. 그리고 while이 뒤에 붙다. 요 차이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보면은 왜 굳이 두 while을 써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한번 내가 코드를 짜면서 한번 보일게요. 봅시다. 코드를 짜면서 봅시다. 자, vi do while.c 하고요. 이 코드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은 160페이지요. 160페이지 있는 거를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nclude stdio.h int main void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int total은 0 그 다음에 num은 0 이렇게 하고 do 들어가고요. while 조건이 뭐죠? 조건이 num이라는 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printf 합계는 %d 그 다음에 계행 그 다음에 토탈을 프린트할 거고요. return 0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do while이라는 어떤 do while 문이라고 하는 이 반복문을 끝나고 나서 합계 토탈이라는 어떤 토탈의 변수를 합계 땡땡에서 숫자 값으로 배턴해주고 화면에 표시를 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죠. 스텝 1 이렇게 됐고, 프린트 f 정수 잠깐만요. 정수 입력 0 to quit. 이 말의 즉슨 뭐냐면은 정수에 어떤 내가 값 입력을 할 건데 거기다 0을 넣으면은 바로 끝난다, 뭐 이런 조건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했고요. 그 다음에 scanf를 이용해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받는 어떤 값을 가지고 옵시다. num이라는 num이라는 변수를 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토탈은 num이라고 집어넣은 어떤 값을 가지고 계속 더해주는 거죠. 토탈에는 얘가 몇 번 될지 모르겠는데 num이라고 들어가고 있는 그 키보드로 입력받은 num이라는 값을 계속 토탈에다가 다 더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컴파일을 걸고요. 하면은 정수 입력 해서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력을 할 거냐면 1부터 5까지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1 엔터, 2 엔터, 3 엔터, 4 엔터, 5 엔터 하면은 2까지는 돌아가죠. 그 다음에 0을 딱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은 합계 15 하고 딱 끝나버려요. 뭐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냐면은 정수가 들어온 어떤 num이라는 값이 0이 들어왔죠. 그쵸? 0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안에 있는 요 반복문은 계속 돌았는데, 쭉쭉쭉 돌다가 num이라는 값을 내가 0을 집어넣으니까 처음에 여기 printf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scanf 돌아갔고, total 플러스 equal num 해서 여기까지 돌아갔는데, while 조건에 num이라는 값이 0이 아닐 때라는 요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가 생기죠. num을 0으로 집어넣으면. 그렇죠. 그래서 num을 0으로 집어넣었더니 반복문이 끝나고 그 다음에 토탈 값을 합계로서 이렇게 값을 뽑아내주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겁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0 아니고 100 이런 거 해도 돼요. 100 할까요? 그러면은 1, 2, 3, 4 그 다음에 5 안 끝나죠? 100 하면 끝나고 합계가 115가 된 겁니다. 위에랑 아래 차이는 그 조건문 내에 있는 요 값이 아까는 0이었고 지금은 100이다. 이 차이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거를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요렇게 일단 무조건 반복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한 다음에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반복 조건이 여기 보이는 이런 반복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회 이상 실행되어야 하는 어떤 반복문에 대해서는 두 while문으로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 7.3 아마 이 부분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쓸 거예요. for문이라고 해서 do while 그 다음에 세 번째 for문 요까지가 문장에 대한 반복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복문에 일단 필수 3요소라고 해서 어떤 게 있냐. 첫 번째로 반복을 위한 변수의 선언. 내가 어떤 변수를 int라는 자료형으로 0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할 거다 라고 선언하는 변수 선언이 첫 번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 조건의 반복의 조건 검사 요 부분 요거요.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요. 요 부분이 조건 검사라고 불리는 어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num이란 값이 0보다 작으면이라는 조건 있죠. 그 조건에 대한 어떤 검사 조건 검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num이라는 값이 조건 검사에서의 변수죠. 그쵸? 조건 검사에서의 변수인데 이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거짓으로 만들어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쓰이는 이런 것들 num++ 반복의 조건을
거짓으로 만들기 위한 연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횟수의 반복을 위해서는 하나의 변수가 일단 필요하고요. 하나의 변수, num이라는 어떤 변수가 필요하고요. 그 변수를 기반으로 하는 조건 검사가 필요해요. 요거 num은 3보다 작은가라는 조건 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조건 검사가 false가 되게끔 하기 위한 어떤 연산, 여기 num 플러스 플러스라는 어떤 연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어떤 반복문의 필수 3요소이고, 요 세 가지 하나의 변수가 필요한,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에 대한 선언, 그리고 조건 검사, 그리고 연산까지 하는 것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한 번에 한 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포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포문에서 num이란 값이 0에서 시작을 하고 0에서 초기화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이라는 값보다 작을 때까지 그 포문이라는 것이 반복문으로서 작동을 할 거고, num이란 값이 한 번 포문이라는 어떤 반복문을 돌 때마다, 한 번 이렇게 돌 때마다 num이란 값이 1씩 증가하는, 1씩 증가해서 얘가 결론적으로 쭉쭉쭉 돌다가 num이 0부터 시작해서 쭉쭉 돌다가 num이 3보다 크거나 같은 때가 되면 포문을 종료해라 라고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num이라는 어떤 변수를 포문이라는 반복문의 바깥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돼요. 포문에서 int num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애초에 앞에서 이렇게 변수 선언을 하지 말고 포문의 조건문, 여기는 그냥 초기식으로 적혀있는데 이 초기식 자체를 이런 식으로 int에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그러면은 num이란 값은 자동으로 int라는 자료형을 통해서 초기화가 변수가 만들어지고 0이란 값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이, 이 num이란 값이 3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 아래 있는 요 부분을 표현을 해주고 화면에 띄워주고, 그 다음에 num이 계속 0부터 1씩 증가해서 그 num이라는 값이 3보다 크거나 클 때 이 포문을 종료하게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랑 요거 다른 거는, 얘는 num이라는 변수를 바깥에서 선언을 했고요. 얘는 이 조건문, 아니 요 소괄호 안에 있는 요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준 거죠.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특정한 컴파일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을 경우에 컴파일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때까지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데, 어쨌건 만약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 근데 그게 요 포문에 대한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안에 있는 int num 해서 애초에 처음에 포문을 시작할 때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포문 바깥에다가 이런 식으로 저걸 한다, 선언을 해도 된다, 선언을 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문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아래 있는 반복 능력이 한 줄 라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중괄호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이 없어도 컴파일이 충분히 잘 됩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아까 얘기했었던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얘는요, 일단 초기식이라고 부릅니다. 본격적으로 반복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딱 한 번 실행되는 것. 이렇게 딱 한 번 하면 num이라는 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어요. 인테저라는 변수로 선언이 된 다음에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때 딱 한 번 이렇게 딱 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조건식이라고 해서 매 반복의 시작에 앞서서 실행이 되는데, 그 결과를 기반으로 반복 유무를 결정한다. 이거는 그냥 앞에서 while문에 했을 때 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요 조건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증감식이라는 것은 매 반복 실행 후 마지막에 연산이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인데, 어떤 방식인데, 지금 num 플러스 플러스라고 해놨더니 num이라는 값이 0부터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1씩 증가를 할 거예요. 그쵸? 증가를 할 거고, 증가를 할 거고, 걔가 요 조건식을 만족할 때까지 포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건데, 이렇게 돌아가게 될 건데, num 플러스 플러스가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붙는 것이 아니고, 포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소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방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거를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첫 번째 반복의 흐름에는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num이라는 값이 3보다 작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만약에 3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참이다. 그러면 printf high라는 어떤 화면 출력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넘 값을 1씩 추가를 해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쭉쭉쭉 돌다가 넘이라는 값이 3이 딱 됐을 때는 이 printf를 출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초기식, 포문의 초기식, 증감식, 조건식, 증감식 부분을 조금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포문 기반의 다양한 예제라고 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얘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은 어떤 변수 값에까지 0부터 그 변수까지의 덧셈을 이런 식으로 포문을 이용해서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토탈 플러스 이퀄은 i 이 부분이 딱 그 한 라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문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생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문에서도 무한 루프를 돌릴 수가 있어요. 아까 요거처럼요. 어디가 있냐면은 요거처럼요. while은 1, 만약에 이 아래에 있는 조건문이 true일 때까지라는 것이 while 해서 1 이렇게 쓰는 어떤 방식이었는데 이거랑 되게 유사하게 여기 있는 요 조건식 있죠? 요 조건식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지금 책에 보는 167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for 열고요. 뭔 내용이 없고요. 세미콜론 넣고 이렇게 닫았단 말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중간께 어떤 거였냐면 조건식이었죠. 그래서 이 조건식을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무한 루프가 돌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계속 돌게 되는 경우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초기식, 조건식, 증감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초기식이랑 증감식이 없이 그냥 인풋 값이 0보다 크거나 0.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란 조건식만 지금 부여해 있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조건을 쭉 이렇게 도는 것 자체가 스캔F를 이용해서 실수를 여러 번 입력을 받을 건데 이 값이 어떠한 요 딱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선에서는 계속 포문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 초기식 그리고 증감식 이 부분은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된다. 이런 특수한 케이스도 있다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도 마찬가지로 while문이랑 같이 포문에서 중첩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while문에서의 중첩이랑 완전하게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요 부분을 마지막으로 작성을 같이 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책에서 페이지 168 2294 version .c 라고 적힌 요 부분이고요. 자, 해봅시다. 자, 포문 include dir.h 써주고요. int main void 써주고요. int call is 써주고 for call 10 못하네요. 이것도 좋다. 그 다음에 컬 플러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for is는 1부터 is가 10보다 작을 때 is 플러스 해주고 안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 지금부터 printf %d 곱하기 %d equal %d 갱 해주고 cur is cur 곱하기 is 해주고 여기다가 printf
계획만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죠. 컴파일 해봅시다. 뭔가 에러가 있어요. 뭐 아마 학생들이 쓰는 VC에는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지 않고 한글로 떠져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을 건데, 이건 뭐냐면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요. C라고 하는 변수는 우리가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CUR은 있는데 C라는 변수는 선언을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컴파일 잘 됐고요. 엔터 치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근데 굳이 이거는 없어도 되거든요. 사실은 얘는 사실 얘는 사실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왜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이렇게 주석 처리 해주고요. 주석 처리 뭔지 알죠? 요거 슬래시 두 개 있는 거 주석 처리 해주고 해주면 깔끔하게 1단부터 9단까지 그 포문의 중첩을 이용해서 멀티 중첩? 뭐 아무튼 멀티 중첩이라고 하는 멀티 포문, 이런 식으로 포문의 중첩을 통해 가지고 구구단을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됐고, 앞에 있는 거 요거 있죠? int call is, 요거 없애볼게요. 없애고 여기다가 int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전혀 컴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고 계산 결과도 적절하게 잘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써요. 뭐 요즘 컴퓨터, 요즘 컴파일러들은 이걸 안에다가 집어넣는다고 뭐 컴파일 안 되거나 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어도 상관없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거나요. 이렇게 하고 컴파일하고 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한 개 더 보여줄게요. 뭘 보여줄 거냐면 여기서 컬이랑 is를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놓고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int 이런 식으로 컬이랑 is를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한 번 더 이렇게 선언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print f%d 컬은 %d, is는 %d, 이렇게 넣어주고 컬 i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컬은 0으로 is는 0으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컴파일 하는데 문제 없고요. 쭉 돌렸을 때 봐봐요. 이거 학생들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되게 신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2단부터 딱 9단까지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더블문, 그러니까 그 중첩, 포문 중첩하는 요 부분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컬이랑 is라는 변수를 프린트하라고 했더니 마지막 결과가 어때요? 지금 컬은 0, is는 0 해서 둘 다 0값이 나오죠. 뭔 차이냐면은 지금 얘는요 이 값과 이 값을 프린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 값들을 뭐 10으로 만들어 볼게요. 얘를 뭐 100, 얘를 1000, 200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딱 보면은 컬은 100, is는 200. 딱 처음에 초기화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내용만 딱 나오거든요. 안에 있는 여기서 봤을 때, 이 안에서 봤을 때는 결국엔 컬이랑 is가 2부터 10까지 쭉 바뀔 건데요. 컬은 2부터 10까지, 그다음 2부터 9까지, 그리고 is는 1부터 9까지 쭉 바뀔 건데, 다 바뀌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사실 포문을 이렇게 돌고 나면 결국에는 컬이랑 is가 100이랑 200이 아니라 9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00, 2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한 가지 더 보여줄게요. 여기서 내가 int 없애고요. 컴파일 하고요. 돌려볼까요? 컬은 10, is는 10. 이게 왜 10이냐면은 여기서 플러스를 최종적으로 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화면에 프린트F 되는 거는 컬이랑 is가 둘 다 9까지만 표현되지만
추가적으로 한 번씩 더 더해져서 최종적으로 컬이랑 is가 10이 된 겁니다. 아까는요, 여기 컬 앞에 int가 붙었고, is 앞에 int가 붙어가지고, 그 컴파일하고 실행했더니, 컬 is가 각각 초기 값, 요렇게, 컬 100, is 200, 요 값으로 딱 나왔어요. 근데 그 딱 뗐더니, 100이랑 200으로 초기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과가 컬 10, is 10이 나왔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좀 알 것 같나요? 아마 책에서 향후에 더 설명하겠지만, 요거 그냥 지금 이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해하면 되게 좋은 것 같은 건데,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컬이 있죠. 요 컬이랑 여기 거 있는 요 컬은 똑같은 이름을 가지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컬을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딱 요 폼은 있죠. 요 폼은 요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실행할 때까지만 컬이라는 변수를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컬이라는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이거랑 상관없이 컬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요 폼은 내에서만 새로 컬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라는 값으로 지금 그 초기화를 해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문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문을 딱 처음에 들어오는 순간 컬이라는 얘랑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컬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하나를 만들어주고 이 포문 내에서 컬이라는 변수를 막 써요. 2부터 10까지 쭉 변화시키면서 딱 써요. 쓰고 요 포문을 딱 나가는 순간 int 컬 여기 있는 요 컬 부분은 없애져요. 날려져요.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 삭제를 시켜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포문이라는 반복문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이 앞에 있는 요 컬이라는 값이 여기다가 is라는 값이 여기에 도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거 이해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한번 그냥 흥미를 위해서 한번 던져본 거고 학생한테 보여준 거고 지금은 이해 안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할 수도 있다. 뭐 포문 내에서 이 안에 int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새로 포문 바깥에로라는 별개로 새로 이런 식으로 선언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챕터 7을 마무리를 짓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학생들이 다뤄봤었던 내용들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되게 복잡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거나 할 건데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은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에 익숙해지려면 반복적으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 돌려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한테 좀 코드를 짜보라고 추천해주고 싶네요.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가지고 챕터 7장까지 나갔고 다음 주에는 챕터 8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을 들어줘서 고맙습니다.